고조선,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하려면 막막합니다. 단군 신화는 아는데 그게 진짜 역사인지 헷갈립니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는 외웠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군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조선이 실제로 어떤 나라였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단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에 등장합니다. 삼국유사는 1281년경에 나왔으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1000년도 더 지난 뒤에 기록된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환웅은 작고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환인은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습니다. 천부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록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거울, 칼, 방울이라는 설도 있고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환웅은 천부인과 함께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습니다.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고 우사는 비를 다스리고 운사는 구름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3000명의 무리가 따랐습니다. 환웅은 이들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바람, 비, 구름, 이 3가지는 모두 농사와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이 대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조선 사회가 농경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신시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환웅에게 빌었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환웅은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곰과 호랑이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곰은 달랐습니다. 37일, 그러니까 20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웅녀입니다. 웅녀는 사람이 되었지만 혼인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이 이를 보았습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화냐 역사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든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건국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에 사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한 연도나 사실 여부보다 의미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 이 신화가 왜 이런 형태로 전해졌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부족 통합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곰을 숭배하던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이 환웅 집단과 결합했다는 해석입니다. 호랑이 부족은 결합에 실패했고요. 동물을 숭배하는 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앙 형태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어떨까요? 이건 천손 사상을 보여줍니다. 지배자가 하늘의 후손이라는 관념입니다. 동아시아 고대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연결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학계에서는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강 유역, 그러니까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봤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령 지방, 그러니까 지금 중국 랴오닝성 일대를 중심으로 봤다는 견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2 견해를 절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초기 고조선은 요령 지방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 서북부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해석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했다고 보는 거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고고학 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의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와 닮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중국의 청동기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고조선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인돌도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인돌은 큰 돌을 이용해 만든 무덤인데요. 한반도에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 역시 요령 지방과 한반도에 걸쳐 분포합니다.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도 있습니다. 평안남도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토기 역시 비슷한 지역에 분포합니다. 이런 유물들이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이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팔조법입니다. 팔조법은 고조선에서 시행되었던 법률입니다. 원래 8개 조항이 있어서 팔조법이라 불렸는데 현재 전해지는 건 3개뿐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생명을 매우 중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조항입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여기서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이 발달했다는 것, 그리고 곡물이 재산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항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조항이 가장 많은 걸 알려줍니다. 절도를 무겁게 처벌했으니 사유재산을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노비가 된다고 했으니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계급 사회였던 겁니다. 50만 전이라는 금액이 나오니 재물의 가치를 수량으로 환산하는 체계도 있었습니다. 3개 조항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법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체계적인 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의 시작, 위치, 사회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조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고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기자조선입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은나라가 멸망할 때 기자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자조선설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왔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중국 측에서 만든 이야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셋째는 위만조선입니다. 기원전 194년경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결국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농업과 군사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고조선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중국 한나라의 견제를 불렀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대규모 군대를 보내 위만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108년 수도 완검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조선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이걸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입니다. 단군신화는 고려시대 삼국유사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이 신화에는 농경사회, 천손사상, 부족통합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같은 유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팔조법을 통해 법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만조선 시기에 가장 강성했다가 한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조선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조선 멸망 이후 등장한 나라들, 부여와 사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군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신화로 보시나요? 역사로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